저는 요즘 젊은 부모들을 출산이 미안해지기 시작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첫 세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출산 시대와 반출생주의는 연관은 있지만 해결 방법은 다르다고 언급했고요. 저출산은 사회 현상이고 반출생주의, 비존재주의는 윤리적 고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출산은 사회, 경제, 문화 시스템 뭐 이런 걸 고치면 슬쩍 상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도 좀 보기 좀 선진국에서는 희박하지만요. 그죠? 그리고 반출생주의는 반면에 제 아무리 뭐라 해도 출산은 비윤리적이므로 낳을 생각이 없습니다. 즉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결론이 같을 뿐이지 좀 접근 방식을 달리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다만 이제 저는 사전 예방에서의 반출생주의를 옹호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뭐 안 낳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출생 어쨌든 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그죠? 취중에. 또는 뭐 콘돔이 빵꾸가 났다. 뭐 날짜 계산 잘못했다. 그래서 나온 아이한테는 우리는 최대한의 육아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방주사를 맞아서 아이를 안 낳는 게 제일 좋지만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그래도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기 걸리면 약 먹고 푹 쉬고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죠. 그죠? 간호도 필요하고. 그게 육아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하는데 반출생주의는 잘못됐으니까 태어나게 한 사람 뭐 부모를 범죄자 취급하고 태어난 우리는 빨리 죽어야 된다. 이런 게 제가 좀 싫어하는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 짜증나죠. 그죠? 이상하게 생각을 그런 식으로 빠지죠. 그죠? 그래서 최근 일에 저출산 시대의 영상들이 이렇게 올라오던데 이제 제가 거기에 댓글들을 보니까 뭐 최재천 교수 뭐 이런 뭐 대담하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부모들이 이제 서서히 첫 댓글, 가장 첫 댓글이 부모들이 미안해 하더라고, 이제. 이제야말로 이제 자녀에게 부모들이 미안함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힘든 경쟁, 환경 등을 물려줘서 미안하다는 감정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장족의 발전을 이룬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나아졌다. 우리 부모 세대. 우리 부모 세대. 지금 한 60대, 30대 부모 세대가 한 60대나 50대 뭐 후반, 뭐 60대 아니겠어요? 우리 때는 이제 제가 막내뻘이기 때문에 70대 후반이나 80대 노인분들이겠죠. 그죠? 그분들은 삐까면 뭐 낳아준 거 고맙다. 야, 뭐 내봐. 뭐 낳아준 값 내봐. 뭐 반농담이겠지만, 안 바라겠지만, 그런 식의 그 단어 하나에도 그런 게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뭐 해줬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졌다, 키워졌다, 그러니 효도해라. 뭐, 우리나라에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이 변질되는 게 종교죠. 기독교도 개독 소리 듣고, 스님도 잘못해가 땡초 소리 듣고, 그죠? 천주교 고리타분하다는 소리 많이 듣죠, 그죠? 사실은 그 종교에서 말한 거를 이용해서 써먹은 사람들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한자에서도 보면 충은요, 마음의 중심을 잡으는, 한자 보세요. 마음 심자에 중심이 딱 잡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분에 충실하라는 얘기고요. 효는 뭡니까 또 그럼? 늙고 병든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을 강조한 거예요. 충은 보면 부와 명예를 따르지 말고 자신의 직분에 충하면 당연히 국가도 운영이 잘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의 충은 뭡니까? 임금 말 잘 들으란 말이었고 그게 가정으로 되면서 아버지 말 잘 들으란 말이었죠. 이게 유교를 이상하게 써먹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편하잖아. 그 당시에 주류층인 남자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편하겠어요. 말 잘 들으라고. 반면에 효 한번 봅시다 또. 늙은 사람을 돕는 모습이죠. 그죠? 예를 들어 우리가 그 폐지 줍는 할머니들 이렇게 수레에 끌고 간데 한번 밀어준다. 그 마음이 뭡니까? 측은지심이잖아요. 측은지심. 늙은 사람 돕는 거. 그런 유교 사상을 잘못 퍼뜨려서 뭐 해줬네. 낳아줬네. 뭐 길러줬네. 뭐 이런 걸 엉뚱하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충과 참효를 호도해서. 거꾸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뭡니까? 북한 김정은이한테 충성하는 거. 그 다음에 조두순이 같은 거는 효도는 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진정 북한이라는 나라에 충성한다면 뭐예요? 내 같으면 김정은이 측근에서 언제든 쟤를 암살시키려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효자라면 뭐겠어요? 조두순이 같은 건 신고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깜빵 가게 해야지 부모라고 효도하고 싸게 놀 게 아니라. 자, 다시 돌아와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거울. 거울을 보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미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반출생주의는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거고요.
옛말에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부모 탓이란 말, 조상 탓, 뭐 이런 말이 있었죠. 근데 살아보니 어때요? 잘 되면 부모 탓, 못 돼도 부모 탓입니다. 이미 그 시대를 아는 단계까지 젊은 부모들이 온 겁니다, 이제. 유전적 요소, 정신과적 뭐 인내심마저도 지금 뭡니까? 유전의 요소로 많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뭐죠? 뭐 돈 많이 벌고 뭐 이래서 내가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은 좀 겸손해지란 얘기죠.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지만 그 시대에 낳아준 부모, 여기도 줬다네. 낳은 부모, 미안합니다. 인종, 국가들의 운빨도 있기 때문에 그 운빨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었구나 하면서 좀 겸손해지고요. 지금 좀 못 나가는 사람 꼭 내 탓만은 아니구나 하면서 너무 자기를 비하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살았으면 싶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또 크게 될 수도 있죠. 태국망이 그렇잖아요. 그죠? 에올 영화 보셨습니다. 에올. 멀티버스 세계관에서는 같은 나지만 뭡니까? 아주 잘 나가거나 매우 고요한 돌덩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는 오히려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 말한 정신체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세상에서는. 아니면 진짜 열반의 세계로 이르렀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뭐 정신적 승리는 여기까지 하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잘 되면 부모 탓, 못 돼도 부모 탓. 그리고 잘 돼봐야 늙고 병든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녀에게 불확실성을 제공하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미안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내가 너무 잘 나가서 자식한테 하나도 우리 지금 사회 기준으로 뭐 몇백억짜리 빌딩이 몇 개 있고 아무 문제 없다 싶은 사람도 뭡니까?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잘 돼도 늙고 병든다는 그것. 그 고통 피할 수 있습니까? 없죠. 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얼마 전에 이정우 선수 대박 계약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멋지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됐으니 자기 탓입니까? 100%? 아니죠? 아버지의 유전자,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노는 사람들이 다 야구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고, 다 시켜볼 기회를 가졌을 거 아니에요. 골프도 시켜보고, 승마도 시켜보고, 그 다음에 자기 노력도 들어간 거죠. 근데 얘기했지만, 노력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잘 돼도 부모 탓, 못 돼도 부모 탓임을 이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제가 이정우 선수를 비하하거나 타고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걸 또 파고들면 또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슨 유럽 축구협회인가 거기서 그렇다고 합니다. 메시의 소질을 가진 사람이 80억 중에 2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메시는 한 명 탄생하죠. 80억 분의 1로 메시는 탄생합니다. 그러면 19,999명의 메시는 어디로 갈 건가요? 시대를 잘못하고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국가를 잘못하고 났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그걸 볼 수 없는 부모, 그죠? 성별이, 여자는 축구 못하는 나라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죠. 인종적으로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축구 없던 시절에 태어난 메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키도 작고 볼품 없잖아요. 이게 신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농사 지을 때는 어디 써먹겠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북한 같은 데 태어나면 해외 축구도 못 가잖아요. 막혀 있으니까. 부모가 사이코 못 줄 건데 형제가 또라이 갖고 칼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자,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상기한 내용 중에 부모가 정해주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보량이 많은 젊은 부모들이 자녀한테 미안함을 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생로병사 글에서도 말씀 또 드렸죠. 메시는 안 늙습니까? 메시는 병 안 걸려요. 죽는 거는 저는 모른다 했습니다. 좋은지 나쁜지. 그 전에 고통스럽게 어떻게 죽느냐의 과정을 중요시하는 거지 죽는 것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저는. 그리고 또 전에 비슷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엄청난 재능과 축복으로 태어난 메시의 그가 노력할 만큼의 동기부여가 된 메시 스스로의 노력이 더해서 최고가 된 게 메시죠. 재능이 메시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재능이 있다고 막 축해 세워주고 그게 보여지니까 저는 노력합니다. 내 같은 사람이 축구한다고 해서 메시 됩니까? 택도 아니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은 이 기회조차 있는지도 모르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잘 찾아간 사람이 2만 명의 재능 중에 80억 중에 2만 명이고 그 2만 명 중에 한 명이 메시라서 메시가 그렇게 잘 됐지만 생로병사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즉 처음으로 자기가 낳은 자녀에게 미안함을 가지기 시작한 세대이기에 예? 저는 장족의 발전을 이뤘다 생각합니다. 뭐 해줬네 뭐 했네 부모가 뭐 이래갖고 이래 할 사람 아니죠. 자기들이 뭐 이래 할 사람이고 뭐 이래가 누구 키워줬네 할 사람 아닙니다. 절대. 그런데 이제는 예, 내가 이 아이를 낳음으로써 미안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 마음을 가졌다는 게 장족의 발전을 했고요. 그러면 예,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식이 살 수 있는 사회, 예, 내 자식이 뭐 살아가야 될 환경, 복지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예. 이렇게 반출생주의를 이롭게 이용하자는 겁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기독교가 왜 개독교가 되고 고승이 땡초가 되고 신부가 타락합니까? 종교 탓입니까? 그걸 왜곡하고 곡해한 빙시 같은 것들 때문이지. 마찬가지로 출생의 윤리성 그것을 돌아보고 많은 부분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개선하자는 반출생주의가 잘못된 겁니까? 오해시키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세상 더럽다. 에씨. 사회 부모에 복수하는 식으로 이상하게 호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참여한 게임은 물론 뭐 참여 의사를 물어보지 않아서 열받습니다. 나도. 그런데 이 게임을 어쨌든 클리어 해야 되겠죠. 전에 앞서 말했던 그 게임 끝내듯이. 게임을 클리어 하려는 자는 그 게임 안에서 시스템을 따라야 됩니다. 뭐 몇 명, 잡몹들 잡아줘야 되고, 중간 보스 끝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저 옛날 사람이니까 파이널 파이트에서 뭐 이렇게 와리가리 쓰고 뭐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더 성장해가지고, 이 삶이라는 게임에서 더 성장하면 뭡니까? 치트키 찾는 거죠. 쇼미더머니 이런 거. 또 네오처럼 매트릭스의 네오처럼 해킹 해버린다든지 해킹하니까 총알 피하잖아요. 이래. 나중에는 총알 다 맞고 뚫어버리죠. 그죠? 시공간 초월해버리잖아. 이게 어쩌면 보면 또 뭐 해탈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그 이상의 열반인가. 아무튼 노력을 해서 그래서 이게 바꿀 생각을 해야지. 뭐 더럽네 해본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삶이 어느 정도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또는 반출생주의나 저출생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도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 말도 맞다고 보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디션 프로가 있는데요. 부모는 참가자고 자녀는 심사위원이 아닐까. 좀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부모는 어쨌든 자녀에게 최선을 다했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되는 거고요. 자녀는 그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늘 그런 마음으로 아슬아슬하게 살아야 되고 과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는 도저히 부모 될 자신 없고 참가하기도 싫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말은 없는 게 부모 자리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심사가 너무 불공정하거나 그죠. 너무 까다로우면 다 불합격이니까 적당히 해주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삶에 너무 빡빡하잖아요. 우리가 소위가 원사보다 계급은 높잖아요. 근데 주임 원사 인사는 안 하나? 이런 식으로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녀가 심사위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참가자한테 너무 가혹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부모는 그런 참가자의 마음으로 거울이라며. 근데 사실은 참가자의 마음으로 뒤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살아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 그래서 저는 부모 될 자신도 없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니까 훌륭하신 부모들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개는 제 기준에 안 맞지만.